네, 이번 시간에는 차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봉 차트라고도 하고 캔들 차트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는 18세기에 일본에서 시작됐고요. 쌀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쌀 상인으로 유명한 혼마라는 분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양이든 서양이든 대부분 이 봉 차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양과 서양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한국과 일본이 있겠죠. 상승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이제 바뀌어 있어서 빨간색이 음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상승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요. 파란색이 아니라. 그 이유는 어떤 이제 동양 철학이 좀 담겨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빨간색이 좀 긍정적인 활력의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하락은 좀 냉정하고 관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초록색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좀 동양과 서양의 표기 방법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 거래소는 대부분 이렇게 녹색으로 양봉이라고 하죠. 표기가 되고 음봉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중요한 요소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시가라고 해요. 시가. 시가는 시작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시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가는 마찬가지로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종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고가. 고가는 이 봉, 이게 이제 뭐 시간 단위든 일 단위든 최고 많이 올라갔던 곳. 이게 이제 고가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는 최고 아래. 최고 아래까지 왔던 그 부분을 저가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몸통은 말 그대로 시작과 끝난 부분을 몸통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양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빨간색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음봉으로 표식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좀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천천히 되짚어 보시면 뭐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을게요. 일봉 기준입니다. 이 봉 하나가 하루라는 뜻이에요. 일봉은 보통 아침 9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8시 59분에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 9시가 되면 새로운 봉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예요. 그러면 아침 9시에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 이 봉이 마감되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겠죠. 뭐 어떻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맨 밑에 여기까지 한번 찍고 또 맨 위에 여기까지 한번 찍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던 여기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여기서 되고 마감은 여기가 되고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움직임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그 저가 고가를 한 번씩 찍고 이 중간에 어떤 움직임이 됐든 마감을 여기에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음봉도 시작을 여기서 했잖아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든 여기를 한번 찍고 뭐 내려와서 여기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가보다 밑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 좀 찾아볼게요. 아까는 이제 일본 기준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시간 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시작을 아침 9시에 이제 예를 들자면 시작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이 안에서 보였든 결국엔 여기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다음 4시간 뒤에 또 봉이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또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든 저가와 고가를 찍고 마감을 여기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시작가가 항상 동일합니다. 여기서 음봉을 마감했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 되는, 이게 이제 시가가 되는 거고요. 종가는 여기가 되는 거고. 다시 옆으로 넘어오면 얘가 시가가 되고 여기서 마감을 했으니까 얘가 종가가 되고요. 얘가 또 종가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 여기가 시작가가 되고 여기 밑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작가와 종가, 이걸 기준으로 봉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윗꼬리, 여기까지 갔다 왔더라, 밑꼬리 여기까지 내려갔다 왔더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꼬리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이 꼬리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의 의미는 왔다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예요. 자, 4시간 봉이 하루에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죠. 64, 24, 24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이 6개의 그 캔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일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 이 6개의 캔들이 각자 하나하나의 어떤 그 양봉이든 움직임이 보여졌죠. 그죠? 이거를 합했을 때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시작가, 그리고 이제 꼬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얘들끼리 계속 움직였지만 최고점은 여기죠. 이 6개 중에 최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일단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감을 어디에서 했어요? 여기에서 했죠. 시작은 여기에서 했고요. 마감은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따라가 보면 이렇죠. 마감을 따라가 보면 이렇죠. 나머지는 뭐예요? 이렇게 꼬리가 되는 겁니다. 6개가 합쳐졌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된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캔들 형성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좀 보시기 좋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일봉이에요. 일봉.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봉 하나하나가 하루를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좀 제가 확대를 해서 요 녹색 봉, 이 녹색 봉을 한번 분석을 할게요. 이게 이제 하루봉입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제가 이제 4시간 봉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그 세분화가 돼요. 봉 하나가. 아까하고는 다르죠? 6개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1시간 봉으로 또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더 세분화가 됐죠. 요게 이제 24개입니다. 요 박스 안에 있는 요게 24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15분으로 좀 좁혀 볼게요. 아까보다 굉장히 좀 뭐랄까 폭도 좀 커졌고요.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5분 봉을 따지면 약 이 봉이 96개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세분화 시킬 수도 있겠죠. 자, 1분 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엄청 커지겠죠. 자, 이렇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1분 봉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40개의 봉이 나와요. 이 1440개의 1분 봉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봉, 1봉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분 봉으로 하면 이렇게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이 안에서 매매를 하는 기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이거를 15분 봉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15분 봉으로 이렇게 15분 봉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시간 봉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봉으로 이제 지금 표현은 안 되지만 요 녹색 요 1봉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봉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절대치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월봉이라는 게 있고요. 봉 하나가 1개월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봉, 봉 하나가 일주일, 또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15분봉, 뭐 5분봉도 있고요. 1분봉도 있고. 이렇게 봉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봉을 보는 순서는 큰 봉부터 보는 겁니다. 월봉, 주봉, 일봉, 4시간봉. 이거는 어떤 매매를 하든지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봉과 주봉, 일봉만을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큰 추세만 확인하거든요. 요 봉만 보고 하시는 매매는 보통 매집을 할 때 적립식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어떤 순차적인 추세 매매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매매라기보다는 좀 매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는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좀 확인하고 중장기적인 매매. 중장기 매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매를 한번 했을 때 10일 이상, 몇 달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현물로 많이 하시죠. 선물이 아닌 현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15분봉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어떤 그 중기적인 추세 이걸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중단기 매매라고 그래서 최소한 몇 시간에서 며칠 이내. 이것도 대부분 현물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혹시 선물을 한다 하더라도 메이저들이나 메이저 코인 또는 그 레버러지도 굉장히 작게 씁니다. 2배, 3배 이렇게 작게 써서 하는 매매들을 우리가 이제 그 중단기 매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4시간봉, 1시간봉, 15분봉, 5분봉, 심지어는 뭐 1분봉까지도 보고 매매를 하는 이제 기법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중단기적인 추세를 좀 확인하고 굉장히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스캘핑이라고 해서 몇 분만 해도 매매를 끝내는 매매. 이거 이제 당일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큰 그 매매의 그 기법이라고 할까, 타임 프레임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절대치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차트의 어떤 생성 원리나 차트를 보는 방법,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호가창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